으로는 70km 가까이 밀리는데요. 경기권에서는 동탄과 남사 사이가 가장 답답하고 충청권 진입에서도 북천안부터 남이분기점까지 50km나 밀리고 있습니다. 남이분기점까지 가는 데는 경부선보다는 중부선이 나아 보이는데요. 하남과 호법 일대에서 주춤했다가 진천 부근에 가장 차가 많습니다. 다만 서청주 일대는 전시간 사고 여파로 오창 나들목부터 지체입니다. 호남 지역과 이어지는 서해안선 상황 오늘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팔탄 분기점 일대에서 주춤했다가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 건너기까지가 그나마 어려운 모습입니다. 강원 지역으로 향하신다면 영동고속도로가 가장 답답한데요. 마성터널부터 용인지나 양지터널까지 밀렸다가 강원 지역 진입에서는 원주 부근에서 짧게 정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5시 무렵에 가장 길 테니까요. 참고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주연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장동 사건 얘기인데 그 일당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하고 이재명 대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죠? 예. 남욱 변호사는 지난 월요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만든 자산관리회사가 화천대유고 그 밑에 자회사로 천화동인이 1호부터 7호까지 있는 거죠. 이런 그렇죠. 구조인데 이 중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1,2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예전에 정영학 회계사가 이 지분 중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렇게 김만배에게 말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이번에 그분 것이라는 이 절반의 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네. 또 어제도 재판에 출석을 했었는데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도지사 선거와 대선 경선, 대선 그리고 노후 자금을 염두에 뒀다고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또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가 이 대표 측 몫이면서 동시에 이 지분에는 이 대표 본인의 지분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표를 설득하려고 김만배를 이 대장동 사업에 영입하려고 했다는 점과 그리고 이재명의 의지에 의해서 저희 일이 다 진행된 것은 맞다 이렇게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검찰 수사받을 때는 남 변호사가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남욱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소극적이었는데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많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국하자마자 체포돼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실 정신도 없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 징역 누가 대신 살아주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징역은 자신이 사는 거니까 나는 내가 한 것만 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사실대로 다 진술을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강력 반발했죠? 예, 검찰 수사가 자신과 그 가족의 계좌 추적까지 향하자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도 압박을 받는 상황인데요. 대선 때 자신을 도왔던 당내 인사들이 이 대표를 떠나며 말하자면 탈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손절을 하고 있는 건데 친명계 핵심 인사 모임인 7인회 중에서 한 명인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방선거 때 다 떠났죠. 그리고 대선 때 공동상황실장이자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홍천 의원도 이 대표 비판에 최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탈명한 인사만 10명 정도 되고요. 예. 여기에 그간 이 대표 의혹을 방어해왔던 중립적인 인사들도
그 약 40여 명이 되는데 최근에는 침묵하면서 이 대표 편에 안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첫눈파, 봄꽃파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눈파, 봄꽃파가 무슨 말이에요? 이 대표를 첫눈 올 때쯤 압박해서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파와 봄꽃 필 때까지는 좀 상황을 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민주당 내에서 나뉘어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첫눈파는 이 대표가 연내에 강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당장 이번 겨울에 거취에 대한 압박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측은 친문 핵심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봄꽃파는 당이 힘든 상황에서 우선 이 대표를 당내에서 비판하기보다는 대여 투쟁에 지금은 집중을 하고 봄꽃 필 때까지는 좀 상황을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강훈식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별개로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대표 측과 강하게 대립했던 이낙연 전 대표 측 이른바 NY계죠. 다음 달 미국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 방문 일정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현재 미국에서 체류 중인 상태인데 여기에 이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전 대표 본인은 부인한 상태고요. 예정대로 내년 6월 달에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기 상태이다 보니까 차기 민주당 대선 주자로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 정계 은퇴를 했던 김부겸 전 총리가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도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가 호남을 돌면서 핵심 당원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 대표의 당권 유지 의지는 아직도 강한 상태라서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당내에서 좀 집단적으로 이 대표를 흔드는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서 시작된 각종 로비 의혹 수사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관련해서 국토부를 압수수색한 건 어떤 이유인가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정근 전 부총장의 취업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아하. 이전 부총장이 2020년부터 1년 동안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으로 재직을 하면서 1억 원 정도를 받았었거든요. 예. 한국복합물류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CJ 대한통운 소유로 민간 기업입니다. 그런데 정부 소유 부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채용을 해온 관행이 있었죠. 그런데 이정근 전 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에 재직한 게 21대 총선에서 그 서울 소초갑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낙선한 뒤였거든요. 예. 이전 부총장이 낙선 직후에 노영민 전 실장을 만나서 실장님 찬스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취업 청탁을 한 정황이 있었는데 이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핸드폰을 열어보면서 나온 겁니다. 예. 근데 노 전 실장이 취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 이런 정황을 봤을 때. 그래서 노 전 실장 소환 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이태원 참사 속보인데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지난 화요일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죠. 예. 28명의 유족이 참석을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유족들은 정부가 책임도 지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희생자 이남훈 씨의 어머니는 제가 원하는 것은 투명한 조사, 책임 있는 자들의 사퇴, 그리고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유족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책임 규명, 희생자 추모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6가지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도운 게 민변이었는데 민변 측은 처음부터 기자회견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 근데 장례가 끝나고 나서 모든 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정부가 진행하는 것에 원통해서 유족들이 협의한 끝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발견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잖아요. 예. 당초 여당은 반대였다가 입장을 바꾼 셈이죠. 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우선 경찰 수사를 보고 수사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를 열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실시하는 것은 경찰 수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다는 논리를 펼쳤는데요. 예. 그런데 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마치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국민의힘도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국회 의석수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막아도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도 국정조사를 수용하게 된 배경입니다. 네네. 국민의힘은 의총도 열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결국에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예. 다만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로 국정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막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특히 송석준 의원의 경우에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확실하게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밝혀보자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대상 기관을 두고 막판에 이 합의가 뒤집어질 뻔했다면서요. 예. 결국 합의는 유지가 됐지만 그 어떤 기관을 갖고 잡음이 나왔던 거죠? 대검찰청이 문제가 됐던 건데요. 합의 당일 합의문을 보면 대검찰청이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 당일에도 좀 의아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태원 참사에서 사실 검찰은 별 특별한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들어간 거였죠. 예.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불편한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진복 정무수석이 합의 다음 날 국회를 찾았었는데 그때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것은 국정조사 목적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하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대검은 빼야 한다고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전달을 했던 겁니다. 네. 결국엔 대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있는 마약 수사 부서에 한정해서만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여야가 다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외에 국정조사 대상 기관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그리고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그리고 경찰청 소방청 용산구 이런 기관들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국정조사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진행이 되고요. 다만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 여지는 남겨두긴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 끝날 때쯤 또 여야 간 힘겨루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야 간 합의는 국정조사를 하되 예산안 통과 이후에 본조사를 실시한다 이런 합의잖아요. 예. 지금 예산 심의는 어떤 그 상황입니까? 예산 심의가 지금 상임위 예산이 거의 끝났고요. 예. 지금 예결위 내에서 예산안 소위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번 예산 심사는 좀 특별한 면이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 후 첫 편성 예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기도 하지만 이를 심사하는 국회는 거대 야당인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로 밝힌 예산안에 그 칼질을 계속하면서 윤석열 정부 정책 저지 기조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고요. 대신 이재명 표 예산은 반대로 민주당이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빈관 신축 그리고 용산공원 신축 경찰국 신설에 따른 그 기본 경비 그리고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이런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윤석열 표 예산은 1조 원 넘게 감액이 됐고요.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 신재생에너지, 공공임대주택 사업 이런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7조 원 넘게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 심사인데 증액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보통 상임위에서는 정부 부처나 시민단체가 요구한 증액 예산은 대부분 반영해서 예결위로 넘기거든요. 어차피 예결위에서 증액한 건 보지도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중요하진 않은데 그런데 감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감액했으면 거의 그대로 예결위에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정부가 국회가 예산 증액하는 건 막을 수 있어도 감액하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액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윤석열 표 예산만 주로 감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예산 심사는 일종의 예선이라고 하면 예결위 심사가 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결위 예산 소위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윤석열 표 예산을 두고 여야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네요. 예.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윤 대통령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죠. 예. MBC와의 갈등 때문인 거죠. 예, 맞습니다.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벌어진 MBC 기자와 대통령실 참모관 공개 설전 사흘 만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기로 대통령실이 결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도어 스태핑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도어 스태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했는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도어 스태핑 재개 조건으로 사실상 기자단이 MBC 기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은 취임 다음 날부터 시작돼서 61차례 진행이 됐고요. 예. 윤석열 정부의 그 탈권위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에 반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MBC와 사건이 있긴 했지만 대통령의 의무 중에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인데 이를 윤 대통령이 잊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 시절로 생각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앙일보의 윤성민 기자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9분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고도 약 5km 상공에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에 가라앉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오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이렇게 쌀쌀해지는데 어제하고 비교한다면 5도에서 10도 정도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로 중부지방의 기온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영하권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낮 기온 서울 8도, 대전 12도, 전주 14도 등 전국적으로 5도에서 19도의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으니까 농작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대관령 영하 8도 등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등 9도에서 17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은 맑은 뒤에 오후부터 구름 양만 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바람이 강한데요. 초속 15m 안팎까지 나올 수 있겠고 영동 지방은 순간 초속 25m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지나겠습니다. 한편 그제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동 지나면서 조금 세력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주말 나들이 정체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더 집중돼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상황이 가장 어려운데요. 부산 방향 총정체 63km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북천안에서 남이분기점까지는 한 번에 48km나 막히고 있는데요. 모두 벗어나는데 1시간 35분 정도 소요시간 예상됩니다. 천안 눈산간 고속도로 눈산 쪽으로는 남천안부터 차량터널 통과하기가 가장 힘겨운 상태고 정안휴게소에서 정우터널까지도 답답한 흐름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진입하자마자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하남부터 주춤하고요. 호법에서 모가까지도 서행 중입니다.
충청권 진입에서도 진천과 오창에서 서청주 쪽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방향으로도 진천 부근과 일죽 부근에서 각각 교통량이 많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가는 길 안산부터 순산터널까지 밀리다가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10km로 충청권에서 정체가 가장 깁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그리고 남욱 변호사 또 유동규 전 본부장 등등의 계속되는 폭로, 이게 지금 전국의 최대 뇌관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여야의 시각 듣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연결해보죠.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고 네.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태스크포스가 꾸려져 있죠? 네,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좀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남국 의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 이런 태스크포스까지 만들게 된 이유는 뭐죠? 우선은 저희가, 여러 이제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검찰이 지난 민주당 당사를, 국정감사 중에 심지어는 압수수색에 갈 수 있는 물건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까지 야당 탄압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TF를 꾸려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또 뭐 정진상 전 실장 이런 분들 구속영장이 다 발부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범죄 후 소명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또는 공소장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라든가 아니면 공소장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또 1년 전의 시점과 그 내용 등이 달라지는 것을 봤을 때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것만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심지어는 기소가 되더라도 나중에 무죄를 받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지금 대장동 관련된 뭐 김용 전 부원장 또 정진상 실장 등에 대한 수사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 소환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은 이 수사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예. 주요 공범자들에 대한 진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어떤 새로운 진술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금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되어서는 예. 핵심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진상, 정영학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뭐 검찰에서의 진술을 만들어내고 뭔가 회유와 압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진술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예. 2015년도에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면서 돈을 누가 더 낼 거냐라고 하면서 지분관계를 싸우고 있었을 때의 그 유흥주점에서의 녹취록은 예. 상당히 진실에 가까울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에서는 유동규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되어서 유동규라는 그런 진술만 있었지 예. 정진상과 김용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그 녹취록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 검찰에서도 이것이 뇌물을 공여 약속한 거다라고 하면서 유동규를 기소했었는데 관련 공범들은 모두 다 아마 이런 뇌물 수사는 처음 봤습니다. 예. 관련 주요 공범들은 전부 다 구속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또 그 구속과 풀려남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유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김용과 정진상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이렇게 풀려났던 이런 것들이 예. 과연 신뢰할 만한 신빙성 있는 진술이냐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서 다 풀어주면서 검찰이 요구하는 또 검찰이 작성한 시나리오대로 진술하도록 종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압박과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이런 어떤 진술의 변화에는 본인의 이익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되어서 이게 누구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뇌물죄가 성립되는 아주 큰 액수, 아주 심하게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예. 이것과 관련되어서 검찰에게 상당히 유리한 진술을 해주고 본인은 그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적어도 청화동인 1호와 관련되어서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한다면 네 사람이 일치된 진술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것이 과거에 녹취되었던 자기들끼리 솔직하게 싸우면서까지 이야기를 했던 그 녹취록과는 예. 모순되지 않는 사실이 저는 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지금 김만배 씨는 입을 잘 안 열고 있긴 합니다만 남욱, 유동규, 정영학 요 세 사람들의 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가량은 뭐 김용, 정진상 더 나아가 이재명 쪽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치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죠. 정영학은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을 지어내거나 달리 말할 수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 2015년 그 당시는 이런 수사를 예견하지 않았고 자기들끼리 돈 얼마를 나눠 가질 거냐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지 않았던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그런 것들이 갑자기 예. 새롭게 만들어져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무튼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은 이 대장동구 처음 설계할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 성남 시민 몫을 제대로 챙기는 데만 그 어떤 상황을 만들었지 그 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이들이 이렇게 그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는 이미 성남시를 떠나 경기지사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혀 몰랐다 아마 이런 주장을 펴지 않았습니까? 뇌물과 관련되어서 뇌물을 준다라고 하면 예. 아마 이해관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 앞서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경기도도지사 시절에는 이미 배당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인허가와 관련되어서는 처음에 공모할 때 사업자를 선정할 때 성남시장의 권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끝난 사업인데 예. 뒤늦게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필요해서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예. 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보게 되면 다 진술들이 전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순차로 해서 누구를 거쳐서 남욱, 김만배, 결국에는 유동규를 거쳐서 전달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공모와 관련된 거, 공범과 관련된 내용이 신빙성이 조금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핵심되는 어떤 뇌물을 공유했다라거나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 매우 신빙할 만한 구체적 진술이 다수에 비해서 일관되게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신빙성을 따져보게 되면 이런 진술이 누구한테 김만배한테 전해 들었다. 근데 또 뉘앙스가 그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냐라고 하면 표현을 또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실들도 있고 예. 뉘앙스가 그랬다라고 하면서 핵심 아주 중요한 사실과 관련되어서 구체적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나라는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아까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줄곧 인허가 시절과 그다음에 배당금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배당을 이미 실시하던 시기 그걸 이제 구별해서 조금 논리를 펴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른 건 다 인정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유동규, 김용, 정진상 등이 지속적으로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서 술 접대를 받고 계속 그 관계가 이어져 온 걸로 봐서는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부분의 의혹은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실체적 진실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또 더군다나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어떤 비위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아마 각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그냥 국민들께서 예. 그 지역에 있었던 개발 사업에서 공익 환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 지역의 모든 대부분의 공익 사업이
다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줘가지고 예. 공공이익 환수한 게 0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5,503억 원 정도를 환수를 했는데 심지어는 알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계약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1,100억을 추가로 이렇게 수익을 냈기 때문에 네. 만약 이게 정말 김만배와 한 사업자이고 천화동인 1호가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이라고 한다면 자기 이익을 수천억, 수백억을 줄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했을 리가 저는 만무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험칙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뭔가 좀 완전히 그 깔끔히 정리가 안 되고 석연치 않다. 이러다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지키고 가다 보면 민주당 전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인정하시죠? 이제 제가 이것도 저도 이제 함께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요. 예. 일부 우려하는 의원님들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보면 언론 보도된 것처럼 김영진 의원도 떠났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라고 제가 직접 만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네. 일부러 일부 보수 언론 매체에서 이런 어떤 조장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예, 실제 보게 되면 없는 사실까지 과거에 예전에 있었던 사실까지 끌어다 쓴다거나 아니면 없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사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려울 때는 더 민주당이 단결 단합해야 될 때이고 내부에서 그런 어떤 분란을 조장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는 실제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심각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연결합니다. 허 의원 안녕하세요. 허 의원 연결 아직 안 됐습니까? 네, 허은하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예.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이건 검찰의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다.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작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작으로 보는 시선 자체에 국민들이 집중해 주기를 좀 바라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도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요. 조작이니 기획수사니 하면서 민주당하고 이 대표가 지금 검찰과 정치 공방으로 좀 몰아가려는 거, 그 마음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만 사실 대장동 사건은 정치적인 공방 이전에 성남시 등이 의도적으로 공공개발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가도록 이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개입했다라는 것이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이 넘는 기간 수사를 통해서 그 대장동의 뒷돈의 주인인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 앞날이 대단히 어둡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이재명 대표다? 제가 명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분명히 열리고 있고요. 국민들은 그걸 좀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시각에서 보면 대장동 사업에서 천문학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그 이익의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쓰고 이러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 설계해서 만들었다 이런 시각인 겁니까? 글쎄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입장보다는 증거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지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국민들께서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도 이제는 이해할 정도로 2년 이상 끌고 왔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무언가 있기는 있다. 그리고 그렇게 당당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놀랐던 것은 대선 기간 내 대장동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을 하시다가 대선 지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주식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이재명 당시 후보를 응원했던 투표하셨던 분들도 놀랐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만큼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돈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는 추측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방금 제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도 증거들을 보면서 판단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지금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지금 민주당 주장은 몇몇 그 말을 바꾸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의 증언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증언에만 의지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사실 증거재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만으로 법원이 김용과 정진상을 구속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새로이 꾸려진 후에 예. 그 진술하고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도 듣고 또 내부 정보로도 듣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봤을 때 예. 가히 대장동의 뒷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그 이 대표에게 진실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대장동 비리가 불거졌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친정권 검사들이 그동안 수사를 좀 소극적으로 해왔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경우 구속영장 청구할 때의 영장, 그다음에 이제 기소할 때의 공소장 이런 데도 검찰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증거를 100% 다 적시하지는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네,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하나씩 이제 검찰이 제출한다는데 지금 국민의힘 보기에는 공소장이나 구속영장 등등의 일부 인사들의 증언에만 주로 의존한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인데 그 외에 추가로 물증도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진술과 증거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기사도 저는 봤고요. 예. 예. 확실히 지금 이 대표에 대해서는 예. 그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은 좀 알고 있던 상황이고 그 네. 사법 리스크의 불씨가 지금 이제 횃불이 돼서 민주당 발등에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뭐 사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이 구속돼서 수사받다가 뭐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고 3명 다 나란히 지금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이런 건 좀 뭔가 모양이 안 좋다, 석연치 않다라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우선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우선 저희는 대장동 사건의 그분이라는 분과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내서 피해를 본 국민들께 답을 드려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석연치 않다라고 하는 건 이해하실 수 있죠? 세 사람 다 나란히 출소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알고 있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이 사실상 검찰이 회유 협박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작성한 대로 증언하도록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그 율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회유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마지못해서 검찰과 싸우는 모습을 연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을 민주당만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네. 지금은 그러한 부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뭐 민주당은 조금 아까 제가 김남국 의원과 인터뷰할 때도 뭐 거듭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 전국에 걸친 여러 개발 사업에서 대장동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공공 환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느냐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 환수가 돌아왔으면 그 모든 혜택이 성남 시민들한테 갔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과 관계 있었던 사실이라면 본인과 관계 있던 민간업체들 예. 그분들에게 모든 수익이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니 민간업자에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뭐 부동산 경기가 그때 확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간업자에게 간 수익 말고도 전국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액의 공공환수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대장동 현장에 가보고 대장동에서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다. 공공환수하면 뭐합니까? 그게 시민들에게 혜택을 가게 하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은 쫓겨났다라는 거고 피해를 받고 수익을 얻은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네. 예. 도대체 그 목표와 목적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호박을 수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예. 본질을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민주당은 당내에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태스크포스 팀 같은 것까지 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계속된 수사에 대해서 당 차원의 조직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 지금은 상식으로 좀 다시 돌아가야 될 때일 것 같고 비명계의 목소리도 좀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뭐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당대표가 기소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치 탄압을 주장을 하면서 검찰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 그 정진상과 김용과의 그 정치 공동체로 적시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대장돈의 뒷돈에 연루된 경제 공동체라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가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대로 진짜 두고만 보고 계실 건가? 이러단 정말로 당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됩니다. 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하고 정진성이 구속이 좀 됐고 예. 또 정진상 전 실장이 신청한 구속 적부심도 기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혐의가 입증이 됐고 중형을 피할 수 없어서 도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대장동을 스스로 설계했다고 스스로 밝혔고 그랬으니 이 대표도 수사와 기소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예. 죄송하다라는 말씀들을 그 민주당 당원들에게라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는 그 계좌를 아무리 뒤져봐라 뭐 아주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입장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재명 대표의 그런 그 말쇼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 부처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쇼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이제 잘못을 했으면 우선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계시든 예. 아니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는 뭐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 지금까지 당당해 보였던 그리고 당당하다고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거 좀 오래돼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이회창 전 대표 또 전 대선 주자가 대선 자금 조성에 확실히 기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이회창 경쟁 상대였던 이회창 전 후보를 기소하지 않았다. 그에 비추어 보면 지금 검찰은 좀 너무 심하다. 정치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런 시각엔 뭐라고 생각하신 짧게 한 말씀. 정치를 없애버렸다라고 그걸 위해서 당대표가 되신 겁니까? 기본적으로 리스크 있으셨고 죄를 지었던 분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국회의원 하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무리해서 당대표 되셨는데 지금 기존의 그 사건과 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까지 목소리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는 몸에 배서 익숙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